깡카파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네. 머리를 하도 만지다 들어왔더니 머리에 개기름 껴. 손에 개기름 껴. 자, 음답 해설 시즌 2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원의 음답 해설 시즌 2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고요. 뭘 얘기 나왔지? 일단 월말 경마예요. 출전 두수가 꽉 채워졌죠. 그래서 부산 경마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있다 보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김용근, 이혁, 임기원 이런 기수들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수 부재에 따른 이제 기수 선정에 있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또 문세영 기수도 부상을 당해서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유승환 기수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부상 투혼을 가지고 말을 기생하기 때문에 많은 마필을 기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철, 이현종, 김동수 이러한 기수들에게 마필들이 많이 편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담을 주면 체력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취재를 들어갔다 왔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배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취재를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경주 복귀를 하고 이제 조교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사가 말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주관적이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판단한 거를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막을 알게 됐을 때, 아니면 그 모르는 내막을 알려고 궁금해했을 때 모든 것들이 퀘스천 마크, 궁금점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라면이 그랬었죠, 예전에. 저는 삼양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양라면 기억하시는 거 있는데, 해피라면도 있었고, 삼양라면이 한창 지금의 신라면급으로 넘버원을 달릴 때였었죠. 안성탕면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라면은 더럽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삼양라면 그 소고기 국물 들어가고 이렇게 동그란 소세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소세지 편으로 잘라서 그 동글동글한 거. 지금은 불량식품이랑 거의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삼양라면 안에 꼭 과립으로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거를 더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싸웠던 기억도 있고. 그 잘 나가는 삼양라면이 눈탱이라면 맞죠. 예. 검찰 조사 받아갖고 공업용 이제 소고기 기름을 사용했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이 되죠. 오뚜기하고 삼양라면이었죠. 오뚜기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네, 오뚜기하고 삼양라면이 그래서 검찰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게 무죄 판결을 받는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삼양라면의 텔레비 뉴스를 보면 삼양라면에 고업용 기름을 써. 이런 개새끼들, 사람 먹는 거 갖고 장난을 쳐? 이러면서 불매운동도 하고. 사실은 안 먹었었죠, 그때도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정치권의 비리가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농심이죠, 농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내 방송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죠. 방송에는 N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농심이죠. 농심은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오남매 중에 밑에 동생인가. 그러니까 롯데가 농심인 거고 농심이 롯데인 거죠. 그러니까 롯데가 일본에서 껌 팔아갖고 성공하고 부동산 투기해갖고 세계 재벌에 낄 때, 그때 당시에 농심의 지금 회장이 지금 95세인데 90 몇 세인데 그분이 서울에 와갖고 일본 거 카피해갖고 라면을 팔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팔았죠, 농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 신격호 회장 동생이랑 농심이랑 기업은 다른데 거의 같은 라인이죠. 농심도 대단한 기업이고 아주 대박이 난 기업이고, 롯데도 껌 팔아갖고 정도 성공했으면, 야 나도 껌 팔아갖고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그래서 라면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농심에서 찔렀다, 검찰에. 너무 삼양라면이 잘 나가니까 자기 라면 안 팔리니까 찔렀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고, 지금은 증명이 어느 정도 됐죠. 당시에 김기춘 지금 구속되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던
김기춘이가 검찰 나와서 농심의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 안에 김기춘이가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김기춘이가 이 모든 걸 조작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농심은 더더욱 큰 기업이 됐고 삼양과 오뚜기는 정말 개가 됐죠. 예. 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삼양라면은 라면 하나로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딴 게 없어요. 뭐 짱구 하나 있는데 이게 라면이 휘청하니까 단지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기업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대우의 김호중 회장도 그랬었고 현대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죠. 정주영 회장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현대를 와해시켰죠. 현대를 개박살했죠. 우리 영삼이 형이. 어쨌든 뭐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에 무섭긴 무섭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어쩌다 라면 얘기를 왔지 내가? 아 맞다. 이런 것들을 몰랐죠 제가. 그러니까 라면이 삼양라면이라는 게 공업용 소고기 기름을 안 썼는데 그걸 썼다가 믿어버리니까 삼양라면은 개새끼가 되는 거고 그 착한 농심은 착한 기업이라서 난 신라면 먹어야겠다. 안산라면 먹어야 이렇게 된 거죠. 안산탕면 먹고 신라면 먹은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 같은 것들이 짜고 소지들이 한 기업을 병신을 만든 거죠. 아무 문제도 없는 기업을. 그래도 지금은 농심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잘못을 했었어도.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삼양이 나쁜 새끼고 농심은 착한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경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떴던 마필들 뭐 이번 주에 뛸 말들 이 마필들이 인기 1위야. 근데 꼴찌를 해. 근데 그 말이 막 경조 중에 뭐 재갈을 뱉고 뭐 고개를 쳐들고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뭐 물이 고여있으면 물 보인 걸 보고 놀래서 못 뛰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복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기수들 조교사들 만나지 않고 얘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안 간 거지 뭐. 경마장 가면 내가 산 받고 안 들으면 다 안 갔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취재 기자니까 들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그 저놈분이 왜 그랬어? 지난번에 그 새끼가 지나가는 다람쥐를 봤는지 놀래갖고 그랬다고. 이런 걸 알면 재밌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상황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참 제가 혼자 곱씹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안 잘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약하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눈물도 많아지고 그래. 마음도 약해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분위기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뭐 예상가의 문제도 있고 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예상가가 좀 문제가 있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수협회에서도 조심하라. 조심해서 뭐 남 줄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세부적인까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마필이 어떠한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고 왜 못 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서 자꾸 이렇게 화면 보면 저 새끼 안 갔다 뭐 저 기수 욕하면서 안 갔다 물론 안 간 것도 있어. 이때니까 승부를 아끼고 다음에 승부하려고 아끼는 것도 있어. 하지만 조금 더 내용 있는 마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경마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뀌지 않을까 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뭐 라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어. 짜증나. 내 광고를 이렇게 오래 해봐라. 병신아. 저한테 한 거예요. 내 광고를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떠들어야 되는데 더바가 잡았죠. 3주 연속으로 잡았고요. 토요일 경마에 더바가 잡았고 일요일날 메인 승부 29배? 30배 나왔죠. 그것도 잡아내고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매출은 하나도 안 오르고 음성은 조금 올랐더라. 문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듣기 싫으신가 봐요. 꼭 그렇게 늦게 신청하시고 하는데 좀 빨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고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는 뭐 잠시 후에 나가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뭐 새마을금고 나가요. 예, 이쪽이죠. 새마을금고에 계좌번호 나가고 있고 써있죠. 1일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 얼마나 좋아. 내가 만원 빼주잖아. 2만원 빼주고.
가급적이면 이틀이나 3일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 결제하시는 분 060-300-7766 여기 편하니까는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하실 겁니다. 운선 정보 나가고 있고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한대건 솔직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방송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이 제 음성 한번 더 들어주시고 문자 한번 신청해달라고 새벽 5시에 깨서 지금 밤 9시인데 이 시간까지 꼬박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 진짜 뭐 빠지게 일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그만큼 또 준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잘했다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대건은 돈 벌려고 이 방송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돈 벌려고 찍고 있는데. 자, 돈 좀 한번 벌어봅시다. 자, 광고 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승부처 깜빡이네. 승부처는요 오늘 5개예요. 오늘 13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379 12 열쇠 379 12 열쇠 12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저정만은 4경주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2등급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아마 브레고리는 실전에서 안 뛰죠. 뭐 답답할 노릇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7번 흑전사는 지난번에 1800m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11 놓고 4번 11번 흑전사 선두 굳히기 혼합 3등급 1800m 경주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번 환상스타예요. 허니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고요.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제왕의 별도 베스트는 아닌데 워낙에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6번, 9번, 10번 7번 8번 조은이가의 3위권 접전 1등급 1400m 경주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설마 모르피스가 부담감 걱정하고 최근 경기 보면 뭐 괴물처럼 뛰죠 발이. 지금 다이아스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워낙에 강단 있게 뛰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번을 놓고 11 쪽으로 안 듭니다. 11번 5번 네, 광고 보셨고요. 출발해 봅시다. 13개나 돼갖고 너무 많아. 많으면 좋지 뭐. 나 경마는 제주 경마 하나 줄었죠. 모바일 배팅이 줄고 뭐 이제 서울 경마 안 줄었나? 아니 제주 경마 하나 줄었어요. 제주를 확 줄였으면 좋겠어. 그냥 서울만 하루에 한 30개씩 했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1경주예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주목을 받는 마피들이 다 출전 주기가 길어요. 1번만 아라리오는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고요. 이게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할 때 발주한 이후에 400m, 200m 부분부터 4코너까지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주의를 받죠. 제어가 좀 너무 힘들고 하지만 결승선 앞에서는 의외로 또 빠릿하게 많이 띄워줘요. 그러니까 계속 첫 기대다가 직선에 가서 마필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란은 큰고리 제갈로 바꾸고 망사 눈감면까지 씌우면서 또 주기도 8월 31일 이후에 길게 가져갔고 이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마필의 조기 때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클레이 위너는 7월달에 주행 검사를 보고 나서 데뷔가 늦었죠. 10월 27일날 결국 데뷔전을 했는데 탄력이 없지는 않은데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과신하기는 그렇고요. 3번도 좀 몰아대고 말을 몰아줘야 되는데 빅터르기서 이런 말 참 말머리 잘하는데 좀 사이즈가 아직까지 보여준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3화 최강마가 배고픈 3조에 상금벌이가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마필도 지금 주기가 길어졌죠. 8월 29일 경주, 9월 29일 경주 이후에 개인대 좌상이 있습니다. 이 좌상이 별거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상할 정도로 좌상이 있던 마필들이 경주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한데 마필 기본적인 걸음 무뎌지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뛴다?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금벌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퀴피드 비상은 의외로 탄력을 보인 건 맞아요. 입상을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1분 2초 8이라는 기록은 썩 좋지 않고 또 8월 31일 경주 이후에 마방을 이적을 하죠. 이게 서범석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방이 이적한 상태에서의 경주기 때문에 보통 마방이 이적하고 나서 마피들의 전력을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뭐 뭐랄까요, 조교의 패턴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지가 살던 데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못 뛴 걸음은 아닌데 이것도 주기가 좀 길어졌죠. 좀 애매하긴 하고. 로얄 축복은 실전에서 더 뛸 것 같은데 안 뛰니까 이거 굉장히 밋밋해요 말이. 형철형 오늘 형철형 봤는데 회장님 되었습니다. 네, 기수협회 회장님이 되어서 야, 기수협회 딱 들어가니까 화환이 막 수십 개가 와 있는 거야. 원래 그랬다는데? 나 왜 여기 한 번도 못 봤지? 내 기억력이 없는 거야. 황순도 회장 할 때는 없었는데 한성열 회장에서 물려받아서 그런 건가? 어쨌든 아쉬움이 있었는데 황순도 회장이 물러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신영철 회장으로 바뀌면서 뭐 큰 벼슬 한 것처럼 화관이 엄청 많이 더라고요. 형철형 갑자기 대단해 보이는데 형철형이. 어쨌든 말도 열심히 타시겠죠. 뭐 이제 회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말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2번만 천양국색이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고 나서 거리에 묻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송재철 기수를 만나 보니까 말은 나아졌다고 해요. 사실 이게 밋밋했거든요. 네. 지구력이 없었는데 야 글씨 참 이쁘게 쓴다. 네. 지구력이 없었는데 나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또 재철이는 또 많이 나아졌다고 하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믿을 만은 없어요. 뭐가 좀 낫고 뭐가 좀 낫지 않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저는 굳이 고르라면 1번만 아라리오가 좀 더 총마루는 낫지 않느냐. 중의 악벽을 잡기 위해서 주기를 기어졌고 또 장구를 바꾸면서 조교 때 모습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쪽바로만 뛰면 1번 게이트에 이쪽까지 가 있기 때문에 1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4, 5, 12 끝. 이렇게 한번 맞고는 1 놓고 4, 5, 12번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의미가 없는데 그럼 보긴 봐야겠죠. 뭐 종합 좀 많이 들어왔네요. 4번이 올드가 뭐 그렇게 팔리네요. 비슷하게 팔려요. 1번, 4번, 5번, 6번도 팔리구나. 오히려 12번이 안 팔리네요. 2번까지도 팔리고. 1록 하겠습니다. 1번 초. 크게 써줄게. 나 점점 글씨가 이뻐지는 것 같지 않아? 그치 형? 형님, 동생들, 누님들 글씨 이뻐지시나? 아, 못하는 게 없어 나는. 점점 잘하는 것 같아. 자, 설거만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갈 길이 먼데. 이건 뭐야? 사실 이번 이경주도 승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애매하니까 승부까지는 아니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빌 꽂히면 붙을지도 몰라요. 1번 아즈비스턴 뛴 거는 보면은 맞고 10원짜리는 못 사죠. 이거는 김동균 조교사도 그랬고 윤태혁 기수를 만나봐도 그랬고 둘 다 만나봐도 이게 1300용보다는 1000m에 좀 적합한 마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m 편성을 계속 골랐는데 지금 1000m 편성이 없죠. 12월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1300에서 나오는데 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 이 아즈비스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스마트 한센이 지난번에 입상을 하지만 걸음이 좋지가 않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쥐어짜고 결국은 버티는 모습. 근데 뭐 편성 자체가 너무 허접되게 돼서 이게 뭐 안 될 것도 없고요. 충분히 자신의 걸음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고. 또 이거냐. 잠시만요. 이것도 뭐가 잘못됐어 지금. 다시 꺼내야 돼. 아니 이거 다시 꺼내는 게 제일 싫어. 아이때 깔려 이거는. 다시 꺼내고 빨간색. 뭐 병신같이 말하냐. 아즈비스턴 스마트 한센 두 번째 앞에 베스트럭키가 뭐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번 인기마로 팔리고 끝끝내 버티면서 3착을 했는데
좀 무리를 했죠. 이 코너전에 선행을 강탈하면서 좀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는 끝걸음이 묻어지면서 정말 똥말들이 가서 천년의 고도, 만세 뭐 이런 나피들에게 덜미가 잡혔어요. 딱 그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서울 매직은 조심할 필요 있죠. 이게 박경현 기수가 제가 11월 2일 경주 때도 이 마피를 추천을 해야 됐었는데 당시에 박경현 기수가 서울 매직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직접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능력은 없지만 뭐 계속 능력 없는 마필들 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박경현 기수를 인터뷰를 해보면 꼭 이 나아졌다고 했던 마필이 그 경주에서는 못 들어오고 그 다음 경주나 그 다다음 경주에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경현 기수가 말을 만졌을 때 분명히 좋아진 게 맞다는 거죠, 이건. 말이 좀 살아나고 컨디션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 이 타이밍이죠. 지난번에 좋다고 했는데 못 들어왔으니까 이번까지 이어져서 서울 매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좀 이런 박경현 기수 인터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뭐 이마필이 보여준 게 맨날 그냥 5차 갈 때 모습 그 정도지만 뭐 이번 경기 편성이 뭐 얘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리고 뭐 원더캣은 느초이브라는 마필이고 뭐 딱 그 정도고. 그 뭐 클리나트도 올라오는 거라고 있고. 요런 마필들이 인기권인데 1번, 2번, 3번, 5번, 6번, 9번. 5번은 좀 덜 팔릴 것 같고요. 근데 전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이 9번, 7번만 원더프로그램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준 게. 그냥 따라가다가 착순권 한 번. 네.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주고 있는 이유가 선행이죠. 이게 분명히 김효정 기수도 그렇고 이종화 기수도 그렇고 조교 때의 느낌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에만 투입이 되면 말이 계속 원하는 대로 전개를 풀어내지 못하자 걸음 자체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약간의 모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이번 경주가 1번부터 11번까지 뭐 어느 한 나필이 굉장히 강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똥편성이기 때문에 7번 원더풀 오렌지가 선행을 가버린다면 이 마필이 그대로 꽂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편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7번을 놓고 한번 때려볼까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7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 1번까지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고 충분히 복병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자, 7번 원더풀 오렌지 이거 뭐 안 잡혔을 거예요. 건피자들이 볼 줄 알겠어요, 이런 거. 잡혔네. 몇 개 잡혔구나. 어쨌든 잡히가 기분 나쁘네. 어쨌든 참고해 보죠. 어쨌든 이거 2번, 3번이 이빨이 잡혔잖아요. 뭐 9번도 잡히고. 근데 다 똥말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7번만 원더풀 오렌지 주의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써줄게. 7번, 5번 이번 경주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될 마필입니다. 아셨죠? 체크해 놓았다가 나 이거 승부하려고 그랬어. 승부용지로 가져가려다가 여러분들 오픈해 드리는 거야. 자, 승부는 이번 경주 해봐야죠. 3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니까 형님들 광고 한번 봐주십시오. 경주거리 1800m 2등급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아마 브레고리는 실전에서 안 뛰죠. 뭐 답답할 노릇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7번 흑전사는 지난번에 1800m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11 놓고 4번 11번 흑전사 선두 굳히기 혼합 3등급 1800m 경주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번 한상스타예요. 선수권 가담이 되는 마필이고요.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제왕이별도 베스트는 아닌데 워낙에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이번 6번, 9번, 10번 8번 8번 조은이가의 3위권 접전 1등급 1400m 경주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설마 모르피스가 남장 걱정하고 최근 경기 보면 뭐 괴물처럼 뛰죠 말이. 지금 다이아스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워낙에 강단 있게 뛰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11 쪽으로 안 듭니다. 11번 5번 자, 성형만 3경주입니다. 머리가 무슨 슈퍼맨처럼 이렇게 한 가닥씩 내려가. 나 지금 머리 때문에 머리털까지 날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머리가 내 맘대로 안 돼, 지금. 한 대건 이렇게 좀 까는 게 좀 괜찮은데, 확 이렇게 이마를 좀 드러내는 게 이쁜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발랑 까여서 그런가? 좀 까는 게 더 좋더라고. 자, 이번 3경주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유출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능력을 보여준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로수길, 공자광, 뭐 탐이나 뭐 있죠? 페더럴 퀸, 뭐 천지꽃바람. 이런 마피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서 결정할 생각이고요. 일단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8번 공자광과 이 막 가로수길이에요. 일단 가로수길은 조한별 기수가 조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강석 기수에게 물어봤고, 공자광은 송재철 기수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마필이 지난번 경기 때 보여준 끝걸음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당시에도 송재철 기수가 한참을 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좀 초반은 좀 밀려요. 둔한 마피다 보니까 밀리는데 의외로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별정 C형의 뭐 약체들의 경주라는 점에서 오죽했으면 4세인 탐이나가 팔리겠습니까? 능력마들이 아닌 경주에서는 이렇게 전력, 걸음의 변화가 있던 마필들이 분명히 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8번 쪽을 충마로 놓고 현장에서 이상만 없다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상황입니다. 이건 뭐 가로수길도 괜찮고요. 타미나에 대해서 이동화 기수를 직접 만나서 이동화 기수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3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4경주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좀 힘을 비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토요일 경마에 막 열정을 막 쏟아 부으니까 일요일 경마에서 무슨 병든 닭새끼 맛 같아 얼굴이. 애가 퀭해. 근데 뭐 내가 체력이 딸리긴 딸리나 봐.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경마를 조금 톤을 좀 낮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번 4경주는 9마리 앞에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은 좋은 마필들이 아닌데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번 올부처나 펀치파워, 공마단, 올마이, 퀸 이 4마리 안에서 끝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싹 다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싹 다. 요 4마리에서 끝. 일단 다들 아쉬워해요. 4번 올부처나는 이동화 기수를 만나보면 지난번 경주에 당일날 기수가 바뀌죠. 그래서 과도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졸전을 펼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었고, 문세영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고, 이번에는 직접 조교까지 했기 때문에 동화가 은근히 똑똑해요. 영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만져봤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승부해야 될지를 아는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모르고 탔고 이번엔 알고 타요.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죠. 놀부처나가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들려볼 수 있고, 6공원 펀치파워는 마방에서 매번 된다고 했던 마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매번 괜찮다, 해볼만하다, 경쟁력 있다. 그리고 내가 조교 때 봐도 이 말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정말 똥말인지 조교 때는 펄펄 날아다녀요. 이미 우승을 했어도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정말 이 마필 능력이 없는 건지. 근데 이 편성 자체를 계속 약체를 골라고 나오기 때문에 안 됐고요. 7화 공마다 지난번에 거세를 했죠. 거세하고 나서 형철이 형을 만났을 때에도 거세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에휴 똑같아.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또 이번 경주가 이렇게 발이 빠른 마필이 없죠. 노리려고 맘먹으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8번 올마이키는 바닥 추입이에요. 근데 태종이 형을 만났는데 태종이 형이 지난번에 이게 좋다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개가 꼬인다든가 선두권이 버텨버리면 힘을 못 쓰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번과 8번 중에서 축선정을 하고 싶고요. 6번은 말은 정말 좋은데 맨날 그 타령이니까. 또 조교부 형이 또 내 방송 볼 텐데 욕하겠다. 너 방송에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형 깐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어쨌든 4번과 8번 이 중에서 축선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내 말 안에 끝나. 4번, 6번, 7번, 8번 이 안에 끝나니까 잘 조절을 해봐야지. 근데 이동화 기수도 나는 괜찮은가 보더라고. 뭐 그렇게 팔립니다. 4번, 6번, 8번 이 안에서 뭐 똥마경주긴 하지만 큰 배당이 나오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8번 놓고 할까? 자, 설경 5경주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것도 굳이 열심히 떠들 필요가 없는 경주죠. 약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주. 일단은 압도적인 한방이죠. 인기권의 한방. 럭키 명호와 화이트 코멧. 럭키 명호는 사실 주행 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게 뭐 하는 말이지? 이렇게 잘 뛰나? 아주 싹수가 없지 않네? 이런 느낌이 받았는데 실전에서는 인기가 실리고 졸전 중에 졸전을 치릅니다. 데뷔전에서 8월달 경주 때 그랬고요. 느리지 않았는데 호미권으로 밀리고 9월달 경주에서도 둔하고 밀려서 호미권 전개했고요. 자, 11월 2일날 어땠죠? 완벽히 변했죠. 발주기 이탈이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빨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판에는 시종일관 여유 제어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주 이후에 골마겜이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골마겜이 있는데 이게 마필이 뛰는데 지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11월달 경주를 치르고 나서 4일간의 골마겜이 있다는 게 조교 때 보면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스트는 아닌데 이게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 보니까 선행까지 갈 수 있고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승까지는 몰라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05 화이트 콤뱃도 제가 지난번에 우습게 알았다가 아주 콕 같았죠. 아주 개가 됐는데 태종이 형은 말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말 상태도 좋고 하니까 뭐 재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승급전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거 은근히 1000m에 강점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상승세에 걸음발도 좋아서 이제는 무시 안 할게요. 제가 무시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605 화이트 콤뱃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정할 때도 깔끔하게 인정해. 이랬는데 꼴찌 오면 진짜 태종이 형 욕할 거야. 6번 1번 한방입니다. 끝. 설상 6번 1번이 배당이 너무 안 나와서 안 산다고 하더라도 전 6번 1번 놓고 3복 살 거예요. 3복. 그 정도예요. 이 경주 편성. 뭐 3번만 마선더 계속 쳐 기대죠. 외곽으로. 막 나 죽이시오 하고 막 기대다가 막판에 한 발 쓰는 마필이고요. 실마 그레이 킹덤은 강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7km. 8번 달리는 에이스는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000m의 2.1. 에이스1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데 뭐 크게 별다르게 다를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3복을 사도 구멍이 많아요. 마선더, 에이스1, 뭐 그레이 킹덤, 달리는 에이스. 이 네 마리를 3복을 사면 이게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없지.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 될 것 같고요. 3복 승직을 한다면은 가장 조건상으로 나은 마필은 누굴까요? 3번 에이스1이 되지 않을까? 4번만 에이스1이 가장 낫잖아. 근데 이게 배당이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잡혀서.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확 빼고 사든가. 이게 외곽 기대는 악벽이 있는 3번 마라선더가 정말 기대지 않으면서 멋지게 왔으면 좋겠는데 기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1번 6번 1번 단통막권으로 5경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점배당을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나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뭐 내가 이거 앉아갖고 여러분들 띄엄띄엄 얘기하면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자, 성금 6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죠. 일단 외곽에 있는 2마리 아피예요. 탱크삭스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말이. 데뷔전 때에 선유권에 따라가다 한 발 썼는데 1번 1초 6이었고 나쁘지 않았고 걸음도 좋았는데 그 다음 경주에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뭐 빠른 마필이 있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걸음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당시의 기록이 물론 이제 포화주로기 때문에 좀 더 땡겨진 건 있는데 1분 00초9예요. 결코 기록으로는 무시할 수 없죠. 이게 포화주로인 거를 강가상각 한다더라도 1분 1초 때나 늦으면 2초 때 이 정도 기록이 나온다는 건데 얘가 아주 못 뛰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마필들이 별거 없고 10번 교령득수는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상위권에 따라가다 보여준 걸음을 보면은 뭐 편성이 약한 건 맞아요. 편성이 약한 건 맞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kg 감량도 있고 또 상대 마필들이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6번은 좋은 가문이라든가 2번 뭐 어스피스라든가 뭐 9번 탱크삭스 이런 선행을 가는 마필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고룡득수예요. 그러니까 전개적인 이점에 감량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천년의 바람도 주행 합격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마필 자체도 뭐 거세한 이후에 나아져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본 캐틴 베스트는 3착 승급인데 이게 별거 없는 마필인데 게이트가 2점이 있으니까 좀 팔리는 것 같고요. 7번 기본 러너는 모래를 안 맞아야 띄워준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경주를 하는 게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발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9번 10번 뭐 안요리 기수라 하더라도 9번 10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5번 천년의 바람 내용 좋아요. 이동학에서 만나보면 5번까지 한번 연결해서 10번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놓고 축 보스라이트가 없는 건빛 종합 한번 볼까요? 6번이 올드가이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승급전인데 6번은 좋은 관문은 제가 언급을 안 했는 이유가 지난번보다 마이너스 1.5kg 감량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뛴 걸음을 보면 편성도 워낙에 약했고 잡아낼 만한 똥말들을 잡아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뭐 9번이라든가 10번 또 컨천이 나아지는 5번 뭐 안쪽에 있는 1번 뭐 2번 이런 나필들이 좋은 가문이 그렇게 편하게 전개하게 냅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가문이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좀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번 녹화하십시오. 축은 몇 번? 10. 이게 축입니다. 현장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면 이거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넘어갈게요. 자, 한대가리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가리 지휘시라는 말 나왔죠. 1번만 마성질주. 저 개인적으로 이 마피를 싫어하는 거지 뭐 규배 형이나 김계배 기수나 뭐 서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정말 재수없게 뛰죠. 주행 정지를 달하고 주행 지정을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계속 4코너에서 기대되는 악벽을 보이다 보니까 뭐 재수가 좋아서 누가 막아줘서 잘 뛴다든가 두 번은 다 그랬고 지난번에는 지 혼자 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삐지지 않고 탄력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승급전에서. 물론 이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는 올라온 거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뭐 블레이스톰이랑 마산질주의 편성은 상당히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산질주가 그나마 안쪽이라면 더 나은데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부담량 57kg까지 올라갔다. 자, 나쁜 버릇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항상 부모님한테 욕을 먹고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던 게 이 손톱을 깨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안 깨물어요, 잘. 가끔 해, 가끔. 가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하루 종일 깨물고 있는 거야. 이게 뭐 긴장한다든가 뭐 의학적으로 뭐가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뭐 다 때려치고 제가 이걸 씹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거예요. 없는 손톱을 막 이렇게 빼내면서. 근데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되는 거지 내가 항상 해피해. 그럼 안 그래. 근데 주행을 하는 말이야. 근데 내가 워낙에 뭐 좀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어. 제가를 뱉는다든가 사용한다든가 해. 그럼 어떨 때 나와요? 경주가 힘들 때 나오겠지 당연히. 내가 지치고 힘들면 내 개버릇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성질주가 다시 한번 외곽에서 선두권 가담을 하겠지만 57kg의 중량을 가지고 또다시 무리를 한다면 집어로는 안 못 주는 거야. 또 기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기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걸음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마성질주를 놓고 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안 되진 않아요. 마성질주가 워낙에 잘 뛰고 있으니까 지금. 마성질주를 놓고 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번 블레이스톰도 사실 별거 없어요. 좀 밋밋하게 버티는 유형이지 뭐 잘 뛴 건 아니죠. 뭐 3번 1말에 6번만 사이키 보스 7번 로얄 복순이는 도대체 도깨비 같아갖고 이건 뭐 말새끼가 왜 갑자기 뛰냐. 저는 아직도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로얄 복순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김동수 기사가 너무 잘 탔죠. 전 이번에도 안 봅니다. 뭐 로얄 고스트, 뭐 당대 질주 엄청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꼽은 것만 해도 7마리, 로얄 복순까지 끼면 8마리예요. 자, 마성질주를 인정해버리면 되게 쉬운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녹화하겠습니까? 자, 한대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가 그냥 인정하는 말 놓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 7경주. 과연 대건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표를 충만으로 공략하는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성형은 8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봅시다. 8경주. 일단은 압도적인 인기권이 일본 정상스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학구라 했죠. 배당에 3,900밖에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닌가? 내가 이 늘프룬켓을 뺐나? 못 맞춘 것 같다 이거. 네, 잘랐네요 대끼. 늘프룬켓이 똥마이라고 그러는데 잘랐다. 죄송합니다. 한일날비로 때렸네. 어쨌든 정상스타는 잘 뛰었어요. 남들은 의심하지 마라. 남들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 동수가 김동수 기수가 당시 컨디션 좋다고 했고 결국은 입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는 정상 스타를 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조결했죠? 바로 C1 펠리스키입니다. 정상 스타는 03 마필이고 펠리스키는 이제 혼합군의 마필이에요. 자, 김동수 기수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는 정상 스타를 타는 게 맞겠죠. 왜? 상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기수입니다. 물론 마방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탈 수도 있어요. 아, 나 먼저 선약이 있어서 이것도 못하겠어요. 뭐 출마 투표장에서 원래는 여기 있을 게 아니었는데 정상스타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혼합군 영주니까 그렇게 돼서 선택을 해야 됐는데 내내 조교했던 정상스타 안 타고 또 다른 조교했던 시험 펠리스키를 탑니다. 이걸 내가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사실. 어쨌든 찝찝해요. 내가 만약에 동수라면, 제가 김동수 기수라면 정상 스타를 만졌을 때 이건 돈 벌겠구나, 무조건 우승하고 입상하겠구나 하면 정상 스타 타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뛰어왔는데. 그에 반해서 시마 펠레스키는 어때요? 신마의 데뷔전이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내내 4코너까지 붙지를 못합니다. 말이 채찍대면서 밀고 붙였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결승선 전방 직선주로에서는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이제 뛰는 것에 대한 것이 보완이 안 되고 주로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어디에서 힘을 써야 될지를 몰라서 초반에 못 붙는 걸 수 있고 중간에 들뜨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막판에는 걸음이 남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결승선이니까 저기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돼. 이거는 말들에 대한 학습이죠. 걔들은 결승선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식이잖아. 안 그래요? 경주마가 저기가 피니시 라인이야. 저기까지만 뛰면 안 뛰어도 돼. 신마가 그걸 알아 몰라? 몰라. 아니, 상위 등급에 올라간 말도 아니 위에서는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 앞에가 저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 결승만 통과하면 우승인데 상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의 입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안 생겨요. 더 쳐맞지. 안 그렇습니까? 신마들이 그렇죠. 결승선인지 몰라. 결국은 기수와 이런 호흡적인 부분, 그리고 가르침. 네가 여기서는 열심히 뛰어야 돼. 여기서는 무산소 운동을 해야 돼. 계속 학습을 시키죠. 거기서 성과를 봤을 수도 있고, 펠리스키. 그래서 나는 우리 김동수 기수가 시어 펠리스퀸에게 조금 더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근데 뛴 거 보면은 일본 정상스타 뺄 수가 없죠. 뭐 1번을 놓고 하든 12번을 놓고 하든 한 대관의 판단은 이러니까 뭐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겠지만 저는 C1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상스타도 잘 뛰고 있죠. 뭐 행복한 왕자는 다소 나아지고 있고요. 어디갔어? 3번 썬포레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데뷔전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뛰니까 한 발 뛰었는데
좀 갖다 붙이니까 덜 뛴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타다가 한 발 쓰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파이팅 히어로가 이렇게나 대단한 말이었습니까? 야, 난 진짜 신기하네. 제가 이 마피는 누누이 설명해 드렸죠. 자, 거세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중국 마주에 상당히 고가에 들어온 마피다 보니까 당시에는 바닥 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늦취입을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세한 겁니다. 거세하고 나서 한 두세 번 뛰는데 계속 앞선에 갖다 붙여요. 다비드 기수가. 그런데도 끝걸음에 결정력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뛰어 말이. 이걸 자세히 보면 얘가 선입권에 갖다 붙여서 넘어서야 될 때 앞에 갔던 마피를 넘어서면은 이게 조금 더 폭발하는 시너지가 있는데 그랬던 경주가 11월 3일 경주죠. 편성이 약하니까 이게 선입권에 갖다 붙였고 넘어가니까 폭발적인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 단순히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이게 객관적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뛰어온 거 보면 그래요. 얘가 거세하고 난 이후에 좀 밋밋하게 뛸 때 보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걸음이 더 나오질 않아, 채찍을 내는데도. 근데 지난번 경주 단편적인 한 번만 봐도 넘어서고 혼자 뛰니까 걸음이 일치월장하죠. 자, 승급전입니다. 얘가 넘어설 수 있는 산들이냐, 이걸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번 정성스타가 선행을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6번 이걸 넘어간다? 아니면 7번 문학파이어가 선행을 간다면은 6번이 어느 포지션에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승급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려요. 검증도 안 된 마피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퀀텀 점프는 이동준 기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유가 있었냐? 왜냐하면 이강석 기수는 이 말이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바닥을 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현등급이 안 있을 말 같은데 조교 때는 실전에서는 뛰는 게 완전 개풀박이야. 근데 동진이가 지난번에 꾹 참고 있다가 한 발 했으니까 기가 막히게 날라왔죠. 이게 정말 우연이냐, 아니 말에 능력이 있느냐, 동진이한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모르지 뭐 동진이. 이번이 검증부대라고 해요. 걸음발은 당시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잘 뛴 건지 아니면 이번 필이 걸음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까지 잘 뛴다면 퀀텀 점프가 변화가 왔구나라고 좀 더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이번 경주.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1번과 12번. 네. 이러한 내용들이 한대관의 분석에는 있더라.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마방과의 의리 때문에 이걸 탈 수도 있겠죠, 시어 플리스키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호잉 마방, 모르겠다. 정호잉 마방과 전승기 마방이나 뭐 다들 잘 나가는 마방이니까 말탈기들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참고해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네. 펠리스키는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죠? 동수야 이거 왜 타니 너? 되게 공부하네. 짜증나게. 파이팅으로 잡힌 거 봐요. 대가리 잡혀요 지금. 야, 정말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파이팅 히어로가 걸음이 터졌다고 보는 건지. 글쎄요. 한번 지켜보고 싶은. 저는 1번과 12번 중에서 충마를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구경주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대천이어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음이 사막 강화 총각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천지명장은 승급전. 지난번에 5등급 강급대에서 뛴 거예요. 와온 윌리엄스는 1300 길다 하고 케미블루 대군 일갈 금화원 와티. 이렇게 본다면 이 안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천지명장은 좀 안 된다고 보고 이 안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천이어로는 왜 찬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단독 선행이죠. 견제 없는 선행입니다. 이게. 저는 현장에서 제 메인 승부처인데 2번을 놓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10번과 케미블루가 발주기 이탈 능력은 빠르긴 하지만 지금 이 김옥성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본다면 옥성이 형은 절대 선행 안 내줍니다.
대천 히어로가 잘 뛰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행입니다.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 상태는 좋았어요. 조개 때 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마방도 몰라. 이거는 옥성이 형이 얼마만큼 버티냐의 차기 때문에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번 케이블은 57kg 중량 못 이겨나오고 있지만 뛰고 있고요. 대골리가 나쁘지 않고 15번 금왕원 와치도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강화총각은 유일한 선입권이에요. 33조는 이렇게 하고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거리 틀렸어. 1700. 조심할 필요 있어요. 이번은 대천 히어로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배당을 노리고 2번을 놓고 한번 승부해 볼 수 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성공한 10경주입니다. 이거 내가 종합자 한번 먼저 볼게요. 왜 볼 게 있어 그래? 잡히는구나 이게 리치오 장군이 잡히네. 저희 에이스 책에도 이 리치오 장군이 두 번째인가 첫 번째가 잡혔어요. 요건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3번 리치오 장군은 마방을 이렇게 왔어요. 안양 마방으로. 일단 큰 기자는 없어요. 지금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워낙에 강단 있게 뛰어왔던 예전 걸음을 기원해서 이렇게 팔리는 것 같은데 안 될 만한 편성은 아니지만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이걸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좀 약하게 보고요. 뭐니 이거 안 되니? 이게 딱 되는 마필이 없어요. 뭐 온말 라운스톰과 3막 교룡은호가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둘 다 망가질 것 같고 교룡은호는 이동하기 위해서 말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선행이 좀 편해야 되는데 라운스톰이 원체 빠르니까 이게 둘이 갖다 비비다가 끝날 것 같아요. 비비다가 서로 자멸을 하는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쉬운 흥오름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청혼시대도 마찬가지 의외로 뛰어요. 요즘. 야오 썬더캣은 말은 좋은데 얘도 선행형이죠. 얘도 지금까지 선전했던 모든 경주가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낫습니다. 이 두 마리하고 얘가 또 싸워야 돼. 지 혼자 싸우는 거니까. 머리 아프지. 얘가 다음에 선행 갈 때 한번 싸워볼까? 실마 늘 푸른캣은 승급전.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똥마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뛰네요. 근데 저는 역시나 이 마필은 근본은 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만간에 깨집니다. 이번에 깨질 수도 있고. 금화선도도 전개에 이점이 있고 IBS 키는 사실 따라가서는 전개가 좋은 마필은 아닌데 편성이 약하니까 혹시 한번 이거 참 애매해요. 사음막 교룡은 말이 좋다고 하는데 라운스톰하고 이게 붙여놓으면 둘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말 좋은데 좀 떨어뜨려 놨으면 4번이 선행을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충막감을 선정을 하겠지만 이 경주는 상당히 좀 난타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충마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번을 놓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12번을 놓고 해야 되나. 따라가다가 이렇게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피들 이런 마피들을 충마를 선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경제예요. 어디 갔냐? 뭐 라운스톰, 늘푸른캣 뭐 이렇게 잡히는데 늘푸른캣도 제가 똥으로 보고 있고 라운스톰도 똥으로 봐죠. 선행 경합에다가 자멸할 여유가 상당히 높아요. 라운스톰도 빠른 마피이긴 한데 교룡은호가 찝찝해요. 이번이 라운스톰도 부러지는 거 아닐까? 전혀 엉뚱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하니 뚫어놓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게 있어요. 자, 서기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양공주는 매번 팔려. 안 되는데 팔리네. 이번에도 팔리죠? 지우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지울게요. 그냥. 스트롱샤인이 비하인드가 있죠. 이게 원래 지난번에 강급이 됐습니다. 3등급에서 워낙에 못 뛰어서 4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마방에서 착각을 하고 4등급에 또 쓴 거예요. 3등급에. 그래서 이게 바닥에 누워있다가 엄청나게 날라왔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3등급에서도 입상을 하겠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다음에 나오면 노려봐야지. 그랬더니 강급이 된 거야. 이젠 강급된 거 알아갖고 이거 하위군이에요. 4등급. 그럼 하등급이니까 그냥 오겠네? 57이죠. 강급이 돼서 이제 57입니다. 아, 나 이거 57만 아니면 이거 뭐 노려보고 싶은 마필. 그 상위군에서 못하다 강급된 마필은 최고 중량을 주죠. 57을 달았기 때문에 많은 지난번에 끝걸음이 있었는데 좀 찝찝하긴 하네요. 8마 킹 오브 룰조는 배팅원의 총막감이고 10번마 피오레도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낭만스타는 막판 한발 7번마 3명 기상은 지난번에 뛴 거랑 보면은 이것도 3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뭐 차분히 있다가 한 발을 뛰는 마필이니까 뭐 안 될 건 없고요. 지금 총알 가치는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8번 놓고 하겠습니다. 8번 놓고 5번 10번 12번 일단 이 세 마리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한양공주가 인기를 더 빨아먹는다면 좋겠고요.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8번 놓고 5번 10번 12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네. 8번 1번이 대끼리죠. 예, 한대건 대끼리를 잘라내고 있어요. 1번이 안 된다 막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한양공주가 뭐 지난번에 인기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 내 말 안 믿고 막건 산 사람들은 대건이 말 들을 건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 듣겠어요. 근데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필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빈말하는 놈은 아니니까 이유가 다 있겠죠.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서울경마 12경주고요. 더바가니까 한번 보자 형. 광고! 경주거리 1800m 2등급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아마 브레고리는 실전에서 안 뛰죠. 뭐 답답할 노릇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7번 흑전사는 지난번에 1800m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11 놓고 4번 11번 흑전사 선두 굳히기 혼합 3등급 1800m 경주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번 한상스타예요. 선수권 가담이 되는 마필이고요. 끝걸음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제왕이별도 베스트는 아닌데 워낙에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6번, 9번, 10번 8번 조은이가의 3위권 접전 1등급 1400m 경주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설마 모르피스가 남남 걱정하고 최근 경기 보면 뭐 괴물처럼 뛰죠 말이. 지금 다이아스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워낙에 강단 있게 뛰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11 쪽으로 안 됩니다. 11번 5번 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 앞에서 추천했는데 안 되는 말을 고르는 게 더 빨라요. 다 되죠. 그리고 뭐 대박 갱진, 장산비어스, 극기상진, 머니대력, 피니스울프, 우더너 파살리지, 말대부 진저까지 팔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소울리 마제스틱 이것도 뭐 3차 성급 항의했지만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셋 넷 다 여섯 7마리. 굉장히 많은 마피들이 인기권을 나눠 가질 거고요. 굉장히 많은 마피들이 능력상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 경고 때 이 마피를 가지고 승부를 했어요. 결과는 개차반이 났죠. 아주 개쓰레기가 됐는데 당시에 만나본 기수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주를 복귀해 보면서 너 다음에 나오면 뒤졌어. 전개도 많이 꼬였었고 걸음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제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개가 꼬인 거지. 자, 그것을 제가 이번 경주에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직전에 한대건과 한대건의 팬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던 그 마피를 다시 한번 충말아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엄청난 경주예요. 어려운 경주. 복잡한 경주, 꼬여있는 경주입니다. 노려보겠습니다. 배당 한번 노리고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로 이번 12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문학 위너와 컴플리트, 아유씨 발음이 안 되냐. 문학 위너와 컴플리트 수입 이렇게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컴플리트 수입은 사실 이 37조에 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게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굉장히 거론을 보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57kg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게이트 여건이 좋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끝이 나도 할 말은 없고요. 3번 흥바람, 5번 프리마킨도 칼가람. 6번 골든 게이트는 팔리긴 하지만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요. 7번 페네트로도 직전 대비 57kg 플러스 4kg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이 안에서 그 정보를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총막감은 2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2번은 문학 위너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놓고 과연 한대건이라는 예상가가 어느 쪽으로 한방 맞건을 공략하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12경주 했죠. 네. 그대로 한번 절반만 뚝 잘라서 먹은 거 이미 먹은 거 이빨이 더 먹자. 만약에 더바가에서 뒤졌으면 여기서 만약에 보자. 이런 각오로 붙어보겠습니다. 자, 서경모 13경주 한대는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경마 마치겠고요. 승부처 문제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379 12 13 제주경마 4경주 기분도 울적한데 광고를 한번 더 보고 올까? 욕하겠지? 네. 일요일 경마 녹화 잘 해놓을게요.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